오늘은 오늘 강의는 청산 잘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입도 중요하지만 청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진입은 저희가 뭐 배운 내용들 토대로 뭐 지지와 저항이 있는 곳에서 진입하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지선이 있는 라인들, 지지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라인, 저항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라인들에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아무래도 여기서 한 번에 1차적으로 반등했고요, 2차적으로 또 반등했고요, 3차적으로 또 반등했습니다. 내려왔을 때 또 반등하는 포인트가 됐어요. 자, 이 라인이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일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내려오면 여기서 또 진입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진입가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으면 그만이니까요. 뭐 지지선, 저항선 어떻게 찾나요? 뭐 여러가지 각자의 매매상, 매매 기법상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쉽게 찾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냥 한 차례 360분봉상 꼬리를 캔들이 길게 남았던 부분들, 꼬리를 길게 남기면 이게 급격하게 흐름이 역전되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마디일 수밖에 없다. 뭐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여러 차례 지지가 되었던 부분들, 지금 이 보시는 차트처럼 여러 차례 한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이 되었다고, 중복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고요. 더 많이 중복적으로 이 라인이 지지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처럼요, 더욱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 된다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가격지표라는 강의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뭐 전날의 종가 그리고 피보 포인트 또 역시나 진입가가 됩니다. 전날 종가는 왜 진입가가 되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선물 시장이 23시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시초가라 그래가지고 장이 시작을 하면은 갑자기 갭상승해서 시작을 하거나 캔들이, 아니면은 이게 확 위로 튀거나 밑으로 내리 눌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초가 매매를 참여하는 트레이더들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보통 메타트레이더로 거래를 하면은 바이 리밋이 있고요, 그 셀 리밋이 있습니다. 바이 리밋, 셀 리밋,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차트가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는데 일로 내려오면은 나는 여기서 매수할 거야, 혹은 올라오면은 난 여기서 매도할 거야가 리밋입니다. 리밋. 근데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버이 스탑과 셀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큰 저항선이에요. 근데 이 저항선 돌파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 스탑을 통해서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매수 진입 대기를 하는 거예요. 매수 진입 대기. 그래서 만에 하나 가격이 올라왔을 때 여기 시점까지 터치한다면 시장가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스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흔히 뭐 원래 보통 그런 시초가 매매는 이런 이제 그 바이 스탑과 셀 스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한번 장 시작 전에 한번 튀거나 내리 눌렸을 때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해서 청산하려는 그런 이제 매물대가 많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시초가 전날의 종가 주변에는 항상 매수 매물과 매도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그게 다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전날 종가가 하나의 또 진입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산가는 진짜 어려워요. 청산은 정말 누가 알려주질 않아요. 이게 지지 저항선이, 내가 여기서 매수를 진입했어요. 올라가요. 근데 저항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선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서 청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청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청산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잘. 청산을 사실 또 잘 말을 안 해줍니다. 진입은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청산에 대한 교육은 많이 없어요. 네, 그게 진짜 청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청산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청산을 자신 있게 누군가한테 난 청산의 고수예요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실력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은 기술로 가능하다. 하지만 청산은 고수의 영역이다. 즉 청산을 잘해야 고수다 인 것 같습니다.
청산을 잘해야 고수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청산은 단순히 내가 어떤 그 기법을 가지고 청산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모험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RH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심리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청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아직은 미흡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청산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심리 잘 제어하기. 욕심 없이 거래하기죠. 욕심 없이 거래하기. 자, 욕심이라는 게 항상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욕심을 떼놓을 수 없는 게 일단은 선물 자체가 하이리스크 상품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신다면은 차라리 은행에다 돈 넣고 이자 받으시겠지 선물 거래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욕심을 어떻게 버리고 거래를 하나요? 자, 그게 정말 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내 심리를 잘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칙 청산하는 겁니다. 원칙 청산. 내가 이 구간만큼은 올라오면은 무조건 청산하겠다. 이 구간 전에는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하면 내가 목표해 놓은 설정해 놓은 구간까지는 무조건 청산하겠다. 여기 구간은 여기서 청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청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청산하는 것도 아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서 청산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잡아 놓으시면은 내가 나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내 손가락은 제어할 수가 있겠죠. 왜? 원칙적으로 청산한다는 거는 기준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만 청산해서 내가 이 욕심이라는 거를 전혀 그 청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원칙이라는 게 또 단순하게 그냥 진짜 단순한 원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매매 전략별로 나눠야겠죠. 매매 전략별로 원칙이 나뉜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매매 전략별이 데이트레이더가 있겠죠. 데이트레이더라는 게 뭐예요? 데이트레이더라는 게 짧게 진입해서 짧게 수익 구간을 챙겨가는 사람들을 데이트레이더라고 하고 긴 포지션보다는 주로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나오는 그 반동으로 인해서 짧게 먹고 빠지는 뭐 길어봐야 뭐 15틱에서 20틱 짧게는 뭐 10틱 미만에서 청산을 해서 짧게 청산하시는 분들을 데이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합니다. 데이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수익 구간이 나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편하게 원칙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가 생각하는 그 청산 구간 이게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더라 하는 그런 청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그냥 짧게 청산하면 그만입니다. 진입하면은 진입과 동시에 내가 청산 가격을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 그 예약 주문이 청산될 때까지 차트 안 보면 그만이에요. 데이트레이더 분들은 짧게 수익 구간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스윙 트레이더 하시는들 그러니까 좀 추세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진입되잖아요. 진입되면 손절 라인 걸어놓고 그리고 청산 라인 걸어놓고 더 이상 차트 보지 마세요. 차트 보지 말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날 제어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내 심리를, 내 욕심을 제어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칙 청산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어디서 청산하겠다. 어디 라인만큼 내 손실 보면은 손절하겠다라는 기준을 잡아놓고 기계적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거래 매매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게 이제 차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히려 청산을 잘 하려면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청산할지 말지 머뭇거리는 순간 오히려 그게 그 내 청산 시기를 놓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진입대기를 해놓고 그리고 핸드폰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진입이 돼서 올라와서 여기만큼 수익 구간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핸드폰을 보자마자 뭐지? 설마 진입됐나? 하고 딱 봤는데 기가 막히게 또 진입해서
반등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현재 수익 구간.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엔 이거는 정말 럭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유로 같은 경우에 엄청 내려와 있어요. 엄청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저점이다. 야, 이제는 바닥이 나왔구나.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고공행진, 이제 나로 쏘듯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홀딩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막 내 진입 구간까지 내려오고, 아, 이게 너무 여기까지 수익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오히려 손실 구간까지 다시 가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청산하고 그냥 럭키한 상황에서 그냥 돈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 트레이더 분들이 항상 하시는 행복 회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입했던 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반등하거나 눌림이 나왔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이거나 천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욕심입니다. 그게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청산하시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진짜 레어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이렇게 원칙 청산,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에서 내 청산 구간이 여기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청산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라는 이 차트의 가격의 흐름이라는 거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진 않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원칙적으로 무조건 대응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칙 대응했을 때 오히려 승률이 올라간다. 자, 이거는 진짜로 팩트인 게, 내가 기계적으로 꾸준히 거래하다 보면은 승률이 올라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잖아요. 어떤 것들 꾸준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이 있었을 때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평균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대응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오히려 높은 승률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청산을 여기서 하고, 어쩔 때는 청산을 여기서 하고, 어쩔 때는 청산을 여기서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 하다 보면은 오히려 승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차트 흐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무조건 더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더 올라간다. 근데 한번 맞췄어. 그러면은 이제 그 짜릿함 때문에 다음에도 여기 올라왔을 때 여기서 청산 못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청산 못하고 버텨요. 청산 구간 몇 번이나 줬는데 버티다가 결국에 손실나는 경우들. 그리고 그러신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은 손절 절대 안 하죠. 무조건 돈 넣고 버팁니다. 버티는 것도 기술입니다. 버티는 것도 기술이고, 그만큼 자본력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상위 티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잘 버텨야 되죠. 못 버티기 때문에 이런 강제 청산되는, 계좌가 깨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항상 원칙적으로 청산하는 게 좋다. 자, 그럼 원칙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청산 원칙을 어디로 해야 되나요?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항 지지선에서 미리 청산하세요. 저항선 지지선에서 미리 청산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매수 진입을 했어요. 저항선이 뻔히 여기 있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 파동폭만큼 올라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험은 하는 거는 오히려 승률이 낮아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확인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에 5틱 혹은 10틱 전에 미리 청산을 해서 오히려 여기 상황에서 올라갈지 올라가지 않을지에 대한 갈등을 겪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겠죠. 미리 청산하면, 저항 지지선이 있는 구간에 미리 청산하면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자, 저항 지지선을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대마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봇 포인트, 세 번째로 전날의 종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각자 매매 기법상의 지지 저항선. 자, 이 기준을 갖고 청산을 미리 하시면 좋아요. 대마디는 항상 어쨌든 간에 강한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여기에는 가격이 오면은 한 번쯤 무조건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입했던 구간에서 대마디까지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대마디 전에는 무조건 청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봇 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날 움직임의 평균치를 이제 계산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피봇 포인트도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지선과 저항선이죠. 여기에서 굳이 제가 이거를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피봇 포인트는 미리 청산하시면 좋고요. 전날 종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날 종가 주변에는 항상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날 종가 전에서 청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종가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청산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매매기법상 지지 저항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라인 전에 청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잡으시면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산이 30틱 청산이 기본 목표다. 그러면 내가 진입하려는 구간에 이 네 가지의 기법상 지지 저항이 30틱 전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죠. 그러면 청산하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청산 30틱 청산 구간이 여기인데 이 전에 이 네 가지의 지지 저항이 있다면 이건 진입하지 마세요. 굳이 진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강한 지지 저항선이 있는 구간에서 거기에서 모험을 하시나요? 그럴 필요 없고, 이거는 좋은 진입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하는 청산 원칙을 기준점을 두고 이 네 가지의 지지 저항선이 피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하는 것도 쉽죠. 구하는 거는 대마디는 저희 션타임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피봇 포인트와 전날 종가는 차트에서 그냥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에서 그냥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전날 종가 구하시는 거 모르는 분들 없겠죠? 그냥 데이 일봉으로 보셔서 전날 그냥 그 캔들 올려놔 보시면은 전날의 종가가 그 가격이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봇 포인트도 차트에서 대부분의 보조지표로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자 매매법상 기법상 지지저항선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쌍봉과 쌍바닥의 청산 주의하는 방법입니다. 네, 쌍봉은 저희가 M자 패턴이라고 하고, 그리고 쌍바닥은 W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청산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이 그 쌍봉과 그리고 M자 패턴은 이거는 사실 어느 추세 구간에서 형성되든지 간에 위로 올라갈지 혹은 아래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내가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밑으로 뚫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확실하게 깨지거나 그 이탈되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청산하셔라. 이 W 패턴과 그리고 M자 패턴은 가닥이 되는 마디와 그리고 천장이 되는 마디를 거기서 미리 청산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서 굳이 버티시면은 좋은 결과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뚫릴 것 같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금방 올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속도로, 어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버티시지 마시고 이거는 미리 청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좀 파생돼서 같은 얘기인데, 횡보 패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보 패턴. 자, 횡보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에서 대마디를 끼고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이런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확장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패턴도 있고, 횡보의 패턴이 참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규칙성도 띄기도 하지만 규칙성을 띄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횡보에서는 뭘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어쨌든 가격이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횡보 패턴에서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횡보 패턴에서는 이거가 뚫린다, 여기가 뚫린다,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거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전에 청산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게 위로 뚫릴지 아래로 뚫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하지 마시고, 이거 라인이 확실히 뚫리고 난 이후에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은 횡보 패턴 때는 무조건 그 횡보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라인선 전에 청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렇게 청산하시면 조금은 더 안정적인 청산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청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날 지지선에서 저항 지지선에서 미리 청산, 그리고 쌍봉 쌍바닥 청산 주의, 그리고 횡보 패턴 주의. 결국에 뭐냐면 어느 특정 힘이 있는 구간, 그러니까 가격을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구간 전에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법상 내 원칙을 가지고 거래를 하되, 그 원칙이 어떤 특정 청산 구간 안에 내 만약에 이런 그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다고 한다면 진입 자체를 하지 말고, 청산도 이 기준이 되는 저항선과 지진선이 있는 구간 전에 청산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이 지금 아까 RH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뚫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 섣부른 판단이 이미 욕심을 부리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지지선과 저항선이 확인되면 그 전에 청산하시는 게, 그게 매매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청산할 때 청산하는 거, 버티지 않아야 될 때 버티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고수의 영역입니다. 결국에 차트 흐름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누군가가 안다면 그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구간을 이겨낼라라고 악바리 쓰지 마시고요. 그냥 청산해야 되는 타이밍에 청산하셔라. 네, 결국에 오늘 강의 내용 좀 정리를 하자면, 청산은 고수의 영역인 건 맞습니다. 청산을 잘해야 고수이죠. 매매고 선물의 고수는 어쨌든 청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수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욕심 없이 거래하기,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자, 원칙 청산을 해야 됩니다. 원칙 청산도 매매 전략별로 원칙이 좀 나뉠 수가 있겠죠. 자, 오히려 원칙 대응했을 때 아쉬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승률이 올라간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 어려운 건 아니죠. 뭐 어려운 내용 없었고, 결국에는 그냥 내 손가락,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나를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규칙을 정해놔서 그 기준대로 청산하자. 이게 그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기준대로 하자. 내가 오늘은 이렇게 청산하고 내일은 이렇게 청산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준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동시에 어려워요. 매매해보신 분들은 진짜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원칙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근처에서 미리 전에 청산하자. 그게 오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